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 요거는 네. 참나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이거 웃기죠. 돈이 원수야, 돈이. 이게 돈이 원수예요. 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30대 남성과 네. 그 이제 A씨. A씨라고 합니다. 네. 네. 2014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둘이나 있고요. 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 모양이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이 마누라가 얘기를 해. 아, 이거 도저히 당신 버리도 현찮고 그렇죠. 애들은 둘인데 어. 한부모 가정 혜택을 좀 보려면 우리가 위장이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위장이혼이요? 예,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응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는 이혼이 된 겁니다. 예. 법상으로 이혼이 되면 이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상으로만 이혼했지 이혼한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냥 부부의 위장이니까. 그렇게 거주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난 이걸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 예. 요렇게 채권 채무 때문에 우리 위장 이혼하자. 예, 많이 있죠. 요렇게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거의 많아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예, 이거 찢으면 끝나. 위장 이혼이라고 자기들끼리 짜고 했는데 찢어지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나는 자유하는 생각에 딴짓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갈등이 생겨갖고 진짜 찢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어차피 다시 법적으로 하려도 재혼이 돼버리잖아. 부부간에도 헤어졌는데 다시 그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많대요.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석 달 같이 말만 이혼했지 이제 같이 살았단 말이야. 한 석 달. 근데 한 3개월 됐을 때 갑자기 이 마누라가 애들 어린이집에 딱 맡겨놓고 나서 지가 찾으러 애들 데리러 안 가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가 알아서 데리러 가. 나 이제 책임 못 지겠어. 이러면서 그 동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네. 이혼했으니까 동거생활 그 종집으로 찍은 거야. 부인 쪽에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아웃돼 버린 거야. 마누라하고 이혼해 버리. 진짜 이혼돼 버린 거지. 그러면 얼마나 이 남편이 힘들겠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어야지 두 분.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떤 행운이 왔을까요? 로또죠 뭐. 로또입니다. 그거 하나 먹기 더 있어. 아니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돼버린 거죠. 대박 났다 진짜. 그래서 당첨금은 한 24억 정도 되는데 네. 세금 띄고 나니까 16억을 현금 16억 아니요. 수령한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돼버린 거잖아. 예. 어려워서 위장이혼까지 했던 사람이. 예.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들 둘 맡겨놓고 픽 떠나버렸지만 전체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혼 위자료 명분으로 이 사람이 3,500만 원을 떠난 아내한테 줬어요. 그냥 보니까 자기 떠나서 여자가 너무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 편했대. 사실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지. 이 남편 입장에서. 네. 근데 나가서 결국 애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갔지만 네. 사는 거 보니까 꼴꼴 나거든. 그 마음이 진짜 편치가 않아서 그래 내가 나 로또도 당첨됐는데 돈 좀 주자 해가지고 예정을 생각해서 3,500만 원을 줬대. 좀 많이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근데 왜 줘? 왜 줘? 나는 이왕 줄 거면 몇 억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 쫓겨났잖아요 부인한테. 쫓겨난 게 아니라 부인이 팽개치고 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 부인이 남편을 아웃시킨 거지. 예, 애들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제가 볼 땐 기획이혼 아니냐 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얄밉긴 이혼하고 싶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3,500만 원 줬대요. 처음에 마누라가 엄청 고마워했다는 거야. 나까지 챙겨줘서. 그것도 할리우드도 액션이 근데 있고. 당신 원래 돈 없는데 어디서 돈 그러니까. 가지고 나한테 3,500만 원 준 거야. 가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버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둘러댔는데 이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럼. 남편이 어디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그걸 얘기했네.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 로또 당첨됐어. 여기서 완전히 이 안에 이제부터는 전처지. 반짝반짝 되지. 전처가 완전히 돌았어. 눈이 반짝반짝 되지. 이제. 나 1억만 더 줘. 1억만 더 줘. 거기 더 나가서 나도 나 살집 좀 마련해 줘. 너 돈 많이 갖고 있잖아. 이 무리한 요구로 계속 한 거야. 그리고는
전 시아버지지. 시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갖고 애들 한 명당 양육비를 1억씩 달라면서 2억 원을 준 거예요. 지금 안 키워도 지가 그 전에 키운 거 그거를 2명이니까 2억 달라는 거예요. 못돼 처먹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돼. 아니 애미가 지 자식 나가지고 그 기르는 거 당연한 거지. 못돼 처먹었지 이게. 그거를 이제 지금은 찢어졌지만 그 전에 내가 당신 아들하고 살 때 손주들 둘 놔놓고 걔들 키운 값을 두당 1억씩 해서 2억 내놔. 이렇게 아버지한테까지 시아버지까지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절했겠지 당연히. 네. 거절하자마자 이 전처가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실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그다음에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친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게. 주거 침입해가지고 성폭행했다고 법원에서 주장을 했는데 홈캠이 있었대요. 홈캠. 네. 홈캠을 보니까 그 같이 살을 때 얘기야 그거. 그거 다 담겨 있어. 이 여자는 뭐냐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실제로 부부했잖아. 말만 법상으로 이혼해놨지. 혜택 보려고. 그때 정상적인 가정생활 한 거 아니야. 그거를 성폭행이 된 거야. 성관계가 강간이 된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홈캠이 없었으면 이 사람 애로사항이 있었을지도 몰라. 왜? 한 집에 있었어도 각 다른 방에서 거주하는 이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명백히 이혼했으면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순간 주거 침입이 되고 만지면 성추행되고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돼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 홈캠 내용에 나오는 대로 말만 법으로 이혼했지 이 사람은 다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그냥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 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홈캠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전처가 이혼 당시에 여성 긴급 전화 상담을 받았고 이혼 당시에 피고를 예전에도 고소했었는데 그 당시에 성폭행 관련 언급은 없었다. 피고가 로또 1등이 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전에도 이제 가정 불화 사건으로 일종의 어떤 불화는 있었나 봐요. 다툼은 있었고 그런 신고가 있긴 했지만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신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1심에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불복해갖고 항소를 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 같은 경우 당첨금도 다른 가족이 가져갔고 투자도 실패했다.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다. 이게 사기당한 거예요. 로또 좀 붙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 우르르 붙어갖고 뭐에 투자해라, 뭐 좀 빌려달라, 어디 후원해라.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그 범죄 피해자 교육을 가끔 가요. 법무부 이제 지소에서 좀 연락을 해서 가보면 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당한 사람 불쌍하긴 하잖아. 나도 이제 강의 가서 이제 뭐 다 피해 입지 말라고 가는데 그 당할 만한 사람이 가끔 보여요. 당할 만한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뭔지 아세요? 삶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없어. 스스로. 예.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생기면 내가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지키려면 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나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이게 웬만하면 다 있거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왔다 하면 나 뭐 돈 벌었어요. 뭐 집 샀어요. 나 로또 당첨됐다고. 나 이랬어요. 이러고서 당해놓고 뭘 앉아.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그때 상담할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미안한데요. 요즘 이기적 유전자는 요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플러스 방어적 유전자 좀 키우시라고. 그게 키워지나? 이 얘기는 해야지, 어떡해. 이게 내가 지금 이 내용도 보니까 이 사람도 답답하다. 당첨금 이거 다른 가족들이 가져가고 투자도 실패했다는 건 뺏어간 거예요. 당한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야. 본인이 후회합니다. 지금 나와요. 이기적 유전자 얘기예요. 이게.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수에 그렇죠. 대한 수급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잖아요. 범죄 저질렀죠. 이거 자체 잘못된 거라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은 명백히 범죄 저지른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죄가 뭐 무슨 구속 사유가 되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국민 세금 갖다 탈취하는 행위잖아요. 또 하나는 애들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얘들이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엄마 아빠가 헤어져 갖고 맞아요.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참 여자도 어지간하다. 나쁜 사람이에요. 팽개치고 나가놓고 이제 예. 뒤늦게 노트 당첨.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애들 아니 한 버리고 하고. 집에서 그 정상적인 그 말만 위장해가지고 나무로 살았지 한 집에서 부부나 똑같이 살았는데 그 안에서 부부관계에 있었던 거를 자기 방에 쳐들어와갖고 주거 침입해서 자기를 성관계에서 강간했다고 고소를 해버리면 애들 아빠 강간으로 고소한 거 아니야. 안 했는데도. 이 여자 진짜 나쁜 여자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건 내용 모르게 이건 현재까지 드러난 그 보도 사실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요. 항소해가지고 2심에 가서 이거하고 별다른 어떤 그 사항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예, 우리가 그래서 1심이라 단정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양태로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사셔야 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제가 경제학원 교수한테 들어봤거든요. 뭐라냐면 자산관리학 전공이신데 부자가 된 이유가 있대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가족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크래치 같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은 내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주면 뺏기잖아. 악랄하게 지키거든. 근데 이걸 소비를 하고요. 쓸 대상으로 보면 안 모인다 이거라. 그렇죠. 공짜니까. 내보내도 얼마만 쓰고 얼마만 쓰고 이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로또 된 사람들 그 말썽난 거 많잖아. 막 예. 눈사롱 막 돌아다니고 예, 예, 차 돈 뿌리고. 외제차 사고 해가지고 1년 뭐 이도 채안 돼가지고 그 많은 걸 다 탕진하고. 처음에 고액 당첨됐을 때 그때 막 뭐 100억, 몇백억 50억 예, 그때요. 거지가 돼가지고 2년 만에, 순식간에 2년 그런 만에. 사람들 있잖아. 예. 근데 염 교수 혹시 염 교수 1등에 로또가 당첨이 딱 됐어. 그럼 만원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하는데 다 넘길 거예요 그냥. 만원 다 준다고? 왜 애들 돈인데 다 애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만 원 관리 잘해요, 준다고 관리 잘해요. 너 나가서 여전히 보따리 해라 그래. 아예 관리 잘해요.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거 왜 없는 놈 그럼 쳐야지. 계속 보따리 장사로 돼. 예, 없는 놈 쳐야지 그 돈이 나한테 아, 모이지. 보따리라고 그러니까 참 네. 이거 우리가 자조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예. 강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예. 얘기인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니까 없는 셈 쳐야지 그 돈이 축적이 되지. 이 돈 쓰려고 하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돈 분해된다니까요. 그래? 예. 그럼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 재수 씨는 그냥 통으로 먹네. 예. 그리고 저 모양 저 그냥 그 순간 그냥 그 모양 꼴. 그 모양 예, 그 모양 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연관장이하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네. 예. 예. 계속해서 밥을 사야 될 입장이 되지 예. 얻어먹을 수는 없겠네. 아니 뭐 밥은 많이 못 시켜내. 아니 난 혹시 로또 되면 한 2년 정도 술은 공짜로 아니 술 사드릴게요. 그건 내 돈 내지 뭘. 예. 그러니까 나는 로또 당첨이 되면 똑같이 그대로 실 거야. 게다가 나 진짜 그 생각 안 해봤네. 그대로- 로또 당첨되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기 안 해야 돼? 원수가 많이 생긴대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해야 멀쩡하다는데 되겠네.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만원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나는 나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 자기 선택이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 정 PD는 아 왜 또 물고 왜 또 물고 가요 또 그래?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봐, 아니 더 많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사람 더 많아. 근데 아무한테 얘기 안 한다고요. 그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왕창 뭉치돈이 내 그 통장에 난 들어오면 관리도 안 돼. 근지러워서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 이거 뭐 거기 놔도 뭐해? 그 숫자만 보고 있어. 예. 꺼내갖고 한번 만져보고 또 한번 저 선풍기에 날리면서 술 한잔 먹어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된다고. 나 그냥 이게 하는 얘기예요. 나 그거 봤어요. 예. 내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좀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꺼덕거리는 친구하고 술자리를 한번 했는데 여름에 그 에어컨도 아닌 선풍기에서 탁 현찰이 이만큼 그때 10,000원짜리를 도 아니고 현재 10,000원짜리. 거의 그랬을 때 10,000원짜리지. 뭐 고액권. 꺼내가지고 선풍기 팍 최고 고속으로 돌리고 거기서 탁 돌려서 뿌리는데 귓방맹이를 때리고 싶더라고. 그 형이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리는 거야. 아 거기 이제 그 종업원들 직원들 주워가라고. 근데 여기서 2만 원이 올라오는데 미쳤구나. 이 새끼 이건 꼭 잡아내야 되겠다. 언제 기회 봐서. 식당에서 그지라. 결국 내가 손 봤어 그 새끼. 예.
식당에서 그지랄해. 이 돈 가지고 자랑하는 새끼들한테 가장 치명타를 때리는 건 빵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그냥 이 가슴이 절절하게 만들어줘요. 네, 네. 참. 돈에 미친 놈들은 돈 뺏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소비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이 안 모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로또 오늘부터 생각해봐야겠는데 만약에 내가 되면은 나는 그걸 말할 거. 근데 그거나마나 뭘 사야지 당첨되고 말고. 아, 저는 안 되니까 안 사요. 안 사잖아. 난 내 팔자 없어 그런 거. 그 자체를 사질 않으니까. 난 팔자 자체. 안 사는 사람한테 당첨될 확률은 없지. 네, 일확천금 자체가 없어요. 저는.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바다 사막에서 방울뱀한테 2번 물리는 확률. 쉽지 않네.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네바다 사막에서 방울뱀한테 물리는 2번 물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물려서 죽었다 깨어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거기서 똑같이 방울뱀한테 물려서 살아나는 그 2번 물릴 확률이래요.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되는 거 보면 되긴 되네. 누군 되겠죠. 예. 예, 오늘 이슈는 요 정도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네. 예. 감사합니다.